요즘 대중교통 또 거리 곳곳에서 이 마스크 쓴 분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운 상태라서 벌써부터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달 첫째 주와 비교하면 입원 환자 수 9배가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7월 첫째 주에 이 91명이었던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요. 이달 첫 주에는 무려 860명을 넘으면서 이 한 달 새 9.5배 급증했습니다. 이는 올해 정점을 기록했던 지난 2월 입원 환자 수와도 비슷한 수치인데요. 이 입원하지 않은 경증 환자와 또 무증상으로 코로나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까지 감안을 하면 실제 확진자 수가 수십 배 이상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코로나가 여름에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원인으로는요. 의료계에서 지난해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데다가 우세종으로 떠오른 이 새 변이 바이러스죠. KP3가 유행하고 있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겨울 65세 이상 백신 접종률 목표치를 60%로 잡았지만 결과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40%에 그쳤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도 재확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하고 넘기다가 이 나이 어린 손자나 아들 또는 딸들이 조부모 등 고령층을 감염시켜서 입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 고려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침 재채기 하면서 나는 뭐 괜찮아, 가볍게 앓고 지나갈 거야.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고위험군한테 퍼뜨린다는 거죠. 2차 감염시켜서 생명에 위독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자기가 소스가 된다는 걸 잊고 있죠.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중증 폐렴이나 사망 위험이 높단 말이에요.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그러니까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고령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산밀 환경에서 마스크 꼭 쓰시라. 코로나 유행의 고비마다 항상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곤 했죠. 이번에는 KP3 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거 혹시 치명률 또는 전파력 부분에서 이전보다 더 위험해진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KP3의 위험도는 기존에 유행한 변이 바이러스와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누적 치명률은 미국의 계절 독감 치명률 이하 수준인 0.1% 정도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기침이나 목 통증 등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적 증상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발열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인 줄 모르고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령층인데요. 치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설명 들어보시죠.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에 비해서 치명률이나 위중증률을 높인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60대 같은 경우에는 환자 한 1000명당 1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생길 수가 있고요. 70대로 가면은 약 한 1000명당 2~3명, 그리고 80세 이상으로 가면은 이제 100명당 1명 정도로 위중증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이 정부가 세웠던 목표치보다 한참 밑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어르신들 백신 맞을 수 있습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올가을 새 변이 대응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고위험군 추가 접종을 지난 6월 30일자로 끝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기존에 도입된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지난해 도입된 백신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용됐고 나머지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다 돼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150여만 회분도 정부가 연구 혹은 임상실험용으로 무상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이 새 변이인 KP3 대응용 신종 백신 접종, 이걸 기다려야 할 듯한데 그렇다면 이건 또 언제쯤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유행하는 변이 KP3에 완벽하게 대응할 백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유행한 그 JN1 변이와 유전적 항원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2연원 변이에 대응해 만든 새 백신이 이번 거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질병청은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 등에서 이 제2연원 변인 백신 총 755만 회분을 확보한 상태로서 접종은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은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요, 본인 비용 부담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결국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인데도 이 새 변이에 맞는 백신을 이 고위험군 고령층이 바로 접종하는 거, 이건 어렵다는 겁니다. 뭐 젊은 층은 이제 감기처럼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자칫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감염 초반에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치료제라도 제때 쓰인다면 그대로 이제 위험한 상황 넘길 수 있을 텐데 문제는요,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이 치료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경증과 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치료제가 부족해서 재고가 남은 약국을 수소문하거나 일반 감기약을 대신 처방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들이 나오면서 우려가 컸는데요. 특히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이 증상 발현 후 5일 내 먹어야 입원 위험을 85% 줄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초기에 제때 처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병청은 치료제 공급 우려에 대해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수급 불안이 발생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고가 동났거나 품기는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주 2회 간격으로 주기를 조절하면서 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추가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확산세에 도움이 될 치료제 공급, 이 당국이 좀 더 기민하게 대응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남는 게 사실입니다. 이 확산세를 꺾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역 물품이죠. 바로 진단 키트인데요. 이 키트의 경우에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격이 또 크게 뛰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자가진단 키트 가격이 지난달 초 최저 700원대에서 최근 3,000원대까지 가격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격이 뛰는 등 수급 불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달 내 500만 개 공급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도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긴 했는데요. 업체당 평상시 주문 건수가 약 10,000개 정도라면 지금은 약 10만 개 정도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지만 아직은 이를 감당할 만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성명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사용이 줄다 보니까 공급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자가진단 키트를 많이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약국에서 이렇게 좀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들이 다시 생산을 늘려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키트 생산 업체들 지금 수요를 감당할 정도의 생산 능력은 갖고 있다. 지금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코로나 유행에 맞는 그런 수요 감당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요. 이번 코로나 확산세가 과연 언제까지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이어지느냐. 이게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네, 질병청에서는요, 이달 하순까지는 이 확산세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아무래도 8월 말까지는 더위 때문에 냉방을 가동하다 보니까 이 밀폐된 공간이 많아서 바이러스 확산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휴가를 마친 직장인과 이 개학을 맞은 학생을 중심으로 확산이 될 경우 8월 말 절정에 이를 가능성 이것도 높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는 이 코로나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개 반 아래 2개 팀이었는데 이걸 5개 반 12개 팀으로 확대를 하고요. 유행 상황 조사와 분석, 또 국외 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을 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이 대책반장 역시 기존 이 감염병 위기관리국장에서 격상을 해서 질병청장이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것만으로 이 8월 말로 예상되는 유행 정점에 대비하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현재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사태로 인해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환자가 급증하면 자칫 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분들 역시 직장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회사마다 코로나 확진에 따른 격리 규정이 달라서 또 혼선도 크다고 합니다. 네, 엔데믹이 오면서 코로나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서 격리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관리 지침상 코로나 환자가 아프고 나온 뒤 하루 지나서까지 쉴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확진자를 정상 출근시켜도 문제가 없는 건데요. 현재 기업들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 자체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기업의 경우 아파도 출근을 하거나 개인 연차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려면 유급 병가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플 때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요, 이제 하루 종일 실내에서 또 에어컨 아래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방병, 이른바 냉방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 증상이 코로나하고 또 비슷해가지고 이게 냉방병인지 코로나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냉방병 초기 증세인 콧물이나 재채기와 같은 호흡기 증상이나 피로감이 코로나 초기 증세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실에 콜록대는 이들이 많아서 냉방병인 줄 알았다가 뒤늦게 진단키트로 검사해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에어컨을 오랜 시간 쐰 후에 이런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먼저 취한 뒤 이후에도 근육통과 기침, 그리고 후각과 미각 상실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지오넬라균 감염 가능성도 있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냉방병의 경우 사전 예방이 참 중요한데 이 냉방기 필터를 최소 2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사용 시에는 실내 온도를 25도에서 26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물론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제 이 코로나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해도 저희 기자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치료제를 또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치료제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진단 키트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뭐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정부 대응에 과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아주 심각하게 한번 되살펴봐야 하지는 않을지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께서 어제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정부에 두 가지를 특별히 주문을 했죠. 그 첫 번째가 전기차 화재 대책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빠른 대처입니다. 지금 이 새로운 코로나 변이인 KP3가 다행히도 치명률이나 중증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평가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코로나 팬데믹을 어렵게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현행 관심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 확진자 급증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제도 지금 이번 달 내로 추가로 재구매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백신에 관해서는 올해 10월에 그 2024, 2025 주기에 대한 그 백신 접종이 또 정례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확산을 방지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걸리기 전에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걸리면 쉬자는 것이죠. 고령층은 적극적으로 이번 백신 접종에 좀 참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19가 비록 감염병 단계가 낮아졌지만 유급 휴가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여름, 겨울 유행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맞는 좀 대책이 미리 마련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확진을 받은 분들이 약국에 가면 치료제를 지금 못 구하는 상황이 특히 지방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확산될 경우에 특히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늦게라도 어쨌든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 진단 키트 보급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 7월에서 8월 사이에 입원 환자 비율이 급격히 늘긴 했지만 5월부터 좀 그 조짐이 사실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증가 추이를 보면 이게 여름 유행기에 얼마나 확대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고 이게 8월
대유행 이후에 또 8월에 어떤 정점에 찍을 거라고 속단하지 말고 이 추이를 좀 면밀히 관리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을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